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에 한해서 상위 12%까지 모두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전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받지 못할 타 시도의 박탈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자치면 계속 경기도지사 하시면 되지 왜 대통령을 나오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방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즉 청와대와 여야가 모두 다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거 늦게 많이 줄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당은 100% 줘야 된다. 정부는 70% 이상 줄 수 없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 어렵게 합의한 게 바로 88%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은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연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경기도지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근데 경기도가 1,380만 명이 되는 도민이 있고 또 경기도가 나름대로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60%가 넘어요. 그럼 그만큼 경기도 지역에 공장들이 많고 또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렵게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지방자치니까 다 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와 어긋나는 정책을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남양주 시장이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를 하니까 7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던 분이 이제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가는 것이 지방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5천억이면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끝났습니까? 끝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이 땅값 상승 때문에 거둬진 세수를 가지고 본인의 지금 사실상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사 찬스다 그래서 다른 후보를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더 이상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안이다. 이걸 좀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두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매표 행위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제 맥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놓고 아프리카를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정부에서 정했죠. 물론 여야 정부가 다 정해서 88%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여야가 고민하면서 또 기재부의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재정 상태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88% 정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에 경기도지사가 이제 플러스해서 나머지 못 받은 12%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세금이나 세수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더 지급하는 데가 경기도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8월 5일부터 전라북도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북 울주군, 충남 부여, 경기 이천도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이 또 의회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하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선거에 나온 분이 후보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후보들이 공격을 하고 이제 이걸 도지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결국은 이제 선거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예를 들면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걸 또 안 하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수 범위 내에서 뭐 돈을 빌리거나 또는 돈도 없는데 막 하면 문제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과 뭐 윤리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찬성, 이현주 의원께서는 반대, 찬반 양론을 들어봤는데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면 추가로 재정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총 예산은 4,151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이 중 도가 90%를 부담해서 3,736억 원, 그리고 나머지 10%를 시군이 부담해서 415억 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자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반발이 나옵니다. 더욱이 경기도 의회 역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정책 책임자로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특이한 게 저희가 조금 전 들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그리고 정연국 경기도의 의장 둘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와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니까 당연히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나 정영국 도의회 의장이나 이것은 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경기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도 하지만 또 빈부차 또한 도농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돈을 하위도 아니고 상위 12%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써버린다라는 것에 저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세금으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도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지사를 부캐로 이렇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뛰고 있으면서 또 하나로 이것이 이제 혈세로 이렇게 본인의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저는 이거 업무상 배임이고 횡령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은 더 시끄럽습니다. 여야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세균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비판했고 박용진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이 부족하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32조 원에 이르는 예상 집행권을 대권과도 이용했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는 비판을 했고 윤희숙 의원은 국민 등골 브레이커로 변신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의원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사 찬스를 좀 짚어봤는데 앞으로도 지사직 유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지사나 또 대통령을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게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재정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도록 쓰도록 하는 게 위임해 놓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위임해 놓은 권한을 자신의 어떤 선거에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상 이 도지사라든지 정부 관료 같은 경우는 90일 전에 사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법을 떠나서 그건 상당히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겠죠. 자신의 선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이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재난을 예를 들어 국민들이 주는 돈을 그냥 계속 써주면서 국가의 어떤 국채를 써준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대가 이 문제를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본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도라는 게 앞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금 고통받는 지금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 12% 같은 이 드는 분들은요, 당장 이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뭐냐면 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 본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원래 임금 인상이 1,000만 원씩 임금 인상이 됐어요. 대기업들 임금 인상 많이 됐습니다. 왜냐?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알바자리 없고 지금 해고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다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나눠준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위임했다라면 돈을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할 것인지 자기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벌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그럼 자기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합의에 모은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실 것인지 이거는요 이재명 지사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많은 정부 관계자 그리고 많은 여야 관계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걸 단칼에 그냥 보면서 이거는 지방자치가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내가 결정하는 걸 내가 하겠다. 이런 지금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예.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이 대통령의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부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방 재정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우리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열심히 정책적 개발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게 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행동들은 저는 용인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에 못 받는 분들한테만 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진 않고 또 하나는 12%에 지원되는 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역에 있는 10억 연 매출 10억 이하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쓰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법으로 본다고 하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지자체 단체장들은 못 써서 안 줍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정말 마음이 좋아서 주는 겁니까? 딴 도지사들은 돈 쓸 줄 몰라서 안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이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그 지역이 경기도라는 지역이 많이 세수가 많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정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 따라되는 게 가장 지사의 기본적인 임무 아닌가요?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다른 지금 지사들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돈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모든 걸 다 지자체가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방역이나 이런 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지만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8월 5일부터.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도 도지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면 합법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전라북도 싶습니다. 도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경기도,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인들의 정책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양쪽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경기도민 100% 지급 논란이 지금 이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맛 칼럼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황교익 씨를 내정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의 삶이 어릴 때 빈민의 그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욕하고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재명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유년기 어린 시절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굴지는 말자, 이해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또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황교익 씨가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둔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러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 전략총괄본부장은 형수 욕설이 경기도 관광 상품이냐? 형수 욕설을 편들어주는 인사에게 자리 나눠주는 보훈 인사를 하려고 경기도지사 사퇴를 거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번에는 보훈 인사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황교익 씨가 마칼럼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이 떡볶이는 사회적으로 맛있다고 쇠뇌된 음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반면 또 불고기는 일본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글쎄요. 이런 분 이거 또 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경기관광공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과연 관광공사에 적합한 인물인지 뭐 이것 또한 의문스럽고 또 더군다나 이런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황교익 씨가 하는 유튜브에 한 2차례 출연을 해서 그 자리에 뭐 이 출연한 적이 있고 또 황교익 씨가 이 형수 욕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제가 이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다라고 용인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 한 4년 전에 가깝다고 자리 주면은 이거는 최순실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4년 전 발언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발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저는 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그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최 교수님 물론 이제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황교익 씨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지사 본인 발언에 대한 위배가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이분이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꼼꼼히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컨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가 되기 때문에 더 저는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명의 후보 중에 1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경기도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가 정말 송곳 검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공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경력, 자질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잘 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공직자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잘 지켜져야 논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